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하락장을 보이다가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단기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 한 달간 이렇게 하락세가 쭉 이어지다가 오늘 하루 이렇게 반짝 올라줬는데요. 그동안에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체 지수를 보면요. 거래소가 플러스 1.66%, 꽤 많이 올랐죠. 2562포인트입니다. 2500이 2업을 받다가 오늘 아주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2.14%, 코스닥이 좀 더 강했고요. 87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거래대금, 어떤 시장의 힘, 에너지, 활기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거래소 오늘 거래대금은요, 10조 400억입니다. 거래소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거래대금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죠. 한 15조나 20조는 돼야 시장이 좀 이렇게 믿어볼 만하다 이런데 아직은 10조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8조 9천억입니다. 그래서 최근 코스닥이 시장이 좋았을 때는 17조까지도 갔었죠. 거기 비하면 한 반토막 정도인데, 그래서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봤을 때 8조 9천억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이 코스피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은요, 요게 20일 이동평균선이죠. 생명선, 심리선이라고 제가 그랬죠. 요 위에 어쨌든 자리를 해야 일봉이 시장에서 좀 이렇게 매매를 할 만한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밑에 일봉이 자리하면 재미없는 시장이다. 그건 지금 한 달째 이렇게 20일선 밑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시장입니다. 재미없는 시장이죠. 최근에 아마 매매하셨으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 20일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요 밑에 60일선, 여기는 이제 수급선이라고 해서 중장기 이동평균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선은 웬만해서는 최근에 이렇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제 그제 이렇게 깨졌다가 오늘 살짝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위로 올려 붙었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에 이어서 이번 주에 요 60일선 위를 넘어서 20일선 위까지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시장은 또 다시 기대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60일선이 됐든 20일선이 됐든 부딪혀서 저항을 받고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면 시장은 좀 상당 기간 동안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요게 이제 추세 하단, 제가 이렇게 추세선 자주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요 추세선에서는 이렇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앞에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보시면 추세선이 살짝 무너졌죠. 60일선이 살짝 무너진 거하고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랬다가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추세선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추세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켜질지, 요 하단에서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이번 주 아마 지켜보시면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분봉 이렇게 보면 오늘은 모처럼 아침 시세 대비해서 종가가 이렇게 올려붙으면서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아침에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얻어맞았던 그런 시장인데요. 지금 미수가 많은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정반대로 아침부터 이렇게 높게 붙어가지고 그 상승세가 꾸준히 유지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때하고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코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요게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20일 이동평균선이 깨졌습니다. 생명선이 깨져서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양봉이 60일선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60일선하고 21선 사이에 이렇게 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0일이나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그 좋은 호재가 터져주기 전에는 지금 시장의 힘으로서는 21선 위로 이렇게 반등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싶지만요, 시장이라는 건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번 주 이제 지켜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봉 보면 이렇습니다. 코스닥도 똑같죠. 아침에 이렇게 높게 붙어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해줬다. 그 전에 이렇게 아침에 크게 이렇게 밀리던 그런 분위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패턴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아마 시장을 좀 지켜보면 시장에 대한 어떤 그림이 조금 잡힐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장 수급은요 한마디로 개인들이 대량으로 팔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했다, 쌍끌이장이었다. 그게 특징입니다. 개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4,400억, 코스닥에서 4,000억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 4,000억 판 거는 시장 규모로 봤을 때 대단히 많이 판 거죠. 웬만한 종목들은 개인들이 다들 팔아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고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2,800억, 코스닥에서 3,200억 샀습니다. 기관도 오늘 한 2,300억 정도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했다. 개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갔다가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 그 추이를 이렇게 좀 보면요, 지표를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눈에 띄는 거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였죠. 그랬다가 오늘은 한 2,800억, 이게 이제 거래소인데요. 2,800억 매수 우위했고, 개인들은 근 5일 동안 거의 한 2조 가까이 이렇게 매수 우위했는데 오늘 4,000억 가량 매도 우위했습니다. 모처럼 올라주면서 이렇게 매물을 많이 쏟아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기관 매물이 이렇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900억, 6,000억, 4,000억, 7,000억, 1,900억 이렇게 기관들 물량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1,600억 매수 우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관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온 데는 최근에 이제 새마을금고 그쪽 관련해서 물량 나온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기관들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에 채권 같은 경우도 한 3조 넘게 이렇게 팔아 넘겼다고 그럽니다. 주식도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따지면 2조 넘게 팔았습니다. 최근에 그런 물량 때문에 시장이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급락세를 보였다. 어제 이제 그게 양이 1,900억으로 조금 줄다가 오늘은 기관들이 또 1,600억 플러스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뱅크런 요게 조금 완화되면서 이제 빠져나가던 게 조금 주춤해지면서 주식이나 채권 매도세도 좀 이렇게 약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지만 이런 지표로 봤을 때 그렇게 추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관들 물량이 오늘은 매도에서 매수세로 바뀌면서 시장이 조금 안정감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고객예탁금 보면요 50조 4천억입니다. 한 1조 가까이 빠져나갔죠. 전일 대비했을 때. 그렇지만 전체 추세로 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돈들이 빠져나가는 추세는 아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여기 이틀 전 겁니다. 결제일 기준하기 때문에요. 오늘 거는 이틀 후에 나옵니다. 고객예탁금은 그렇고요. 신용융자 잔고가 여전히 이렇게 19조 4천억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시장이 근 한 달간 이렇게 빠졌는데도 신용 잔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신용이 됐든 미수가 됐든 이런 것들은 급매물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악성 매물화 될 가능성이 높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물을 미수 같은 경우는 이틀 후에 팔아줘야 되고 신용 같은 경우도 담보가 미달해졌을 때도 팔아줘야 되지만 신용은 3개월이 또 만기입니다. 이제 연장이 가능하지만요. 만기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 매물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좋지 않다는 거죠. 높은 게 하락장에서는. 미수금도 지금 5,250억인데요. 요 미수가 지금 거의 2달째 꺼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그 미수 물량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만큼은 좀 예외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아침부터 이렇게 높게 붙었는데요. 전체 최근 시장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하락장이다 이렇게 봤을 때요. 미수가 5천억씩이나 되는 것은 어쨌든 시장에 그렇게 좋은 지표가 아니다.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죠. 연초 대비했을 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가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조금 빠져나갔습니다. 100조가 넘었다가요. 지금 98조니까 어쨌든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펀드 이쪽으로는 돈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ETF 펀드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돈들, 그런 돈들이 ETF 설정을 하면 뭐 배터리가 됐든 최근에는 로봇 관련주 쪽으로도 ETF 쪽으로 지금 이제 설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돈들이 잘 들어온답니다. 큰 돈들이.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체 고객 예탁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요, 큰 변화는 없다. 중요한 거는 최근 시장 관련해서 자금 그 흐름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관들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다가 오늘은 그게 조금 매수 우위로 이렇게 돌아서서 그런 영향으로 시장이 이렇게 조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그림이 이렇습니다. 어제 0.6% 오르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요 그 상단, 추세 상단을 뚫지 못하고 좀 버벅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프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도 이렇게 보시면 큰 흐름은 이렇게 상승세지만 요 최근 모습은 약간 쌍봉 모습이 좀 나죠. 어제 약간 반등을 했지만 S&P 500도 이렇게 보시면 그려보면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가 이렇게 솟아있는 쌍봉 모습입니다. 고점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S&P 500 관련해서는 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좀 주춤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S&P 500 종목 중에 상위 7개 종목을 평균을 수익률을 최근에 내보니까요. 금년에 50% 이상 이렇게 수익률이 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500개 중에 7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거의 수익이 안 났다고 그래요. 마이너스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조금 이렇게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요것 때문에 지금 나스닥 500 지수 산출에서 빅테크 7개 종목들 그 비중을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좀 나온다고 그럽니다. 지수가 좀 왜곡됐다는 거죠. 전체로 보면 물린 사람들이 더 많은데 앞순위 한 7개 종목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S&P 500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약간 좀 체감하고 좀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변동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렇습니다. 근 한 달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제는 2% 올라줬습니다. 2% 올라주기는 했지만 이렇게 횡보 추세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니케이가 이런 모습입니다. 일본 시장은 이렇게 눈에 확 이렇게 보이죠. 쌍봉 모습이다. 꼭지를 찍은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림으로 봤을 때요. 대만 플러스 1.4%. 대만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독일 어제 이제 살짝 반등은 했지만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다. 프랑스 마찬가지죠. 상해 오늘 플러스 0.5%.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1.2%이긴 하지만 1년 동안 이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다. 하락세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해외 주요 종목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애플이 마이너스 1%, 테슬라가 마이너스 1.7%, 구글, 알파벳 A가 마이너스 2.5%,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1.6%. 방금 말씀드렸듯이 S&P 500 지수가 이 상위 7개 기업 때문에 좀 왜곡돼 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어제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 이렇게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삼아 우리도 이런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나머지 테마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한스 바이오메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워낙 큰 변동성을 보였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오랫동안 이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지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아마 어제 굉장히 재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신 분도 있을 거고요. 제가 보니까 못 챙기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아마 댓글 한번 다신 그런 분도 계시던데요. 어제 이제 29,800원입니까? 어제 종가 아니죠, 장중에 그렇게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 구독자분 3만 원에 팔자 이렇게 걸어놓아 가지고 못 팔았다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굉장히 좀 안타깝기는 한데 어제 팔렸으면 오늘하고 한 30% 차이가 나죠, 수익률이. 그래서 오늘이라도 좀 이렇게 올랐을 때 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종가가 마이너스 7.1%인데요. 어제에 비했을 때 아마 오늘 못 파신 분들 마음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후 약방문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장중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면서 불쑥 이렇게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이렇게 꼬리를 내면서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요, 이거 누군가가 파는 겁니다. 파는 거. 그렇죠. 대충 다 아실 텐데요. 장중에도 이게 꼬리가 나오죠. 장중에 이렇게 높게 붙었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거래가 대량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주포가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서둘러서 같이 팔아야 되는데, 이럴 때 호가를 저 위에다 걸어놓으면 그 호가에는 안 사갑니다. 그럴 때는 호가를 한 500원 정도 더 낮춰서 팔아도 형성되는 가격으로, 시세가 되는 가격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싸게 내놨다고 해서 싸게 팔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왕에 그 주식을 팔 결심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 주식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셨다고 그러면 너무 호가에서 인색하게 하지 말고 꼭 팔 수 있는 가격으로 팔아버리라, 그런 얘기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고 그러면요, 이렇게 긴 꼬리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될 때 장중에서 이런 걸 보셨다고 그러면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는 안 팔지 몰라도 일부를 팔아야 된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요 추세가 깨지고 음봉이 한두 개 나면 팔아라, 그런 말씀은 요 그 꼬리가 없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점잖게 매매가 될 때 하는 얘기인데, 요렇게 아주 좀 그 매너가 좀 없죠. 이렇게 매너 나쁘게 이렇게 팔아먹는 그런 시장에서는 팔 때 호가를 아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미 지나간 것인데요. 한스바이오메드는요, 제가 보기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그 지분이 나왔는지를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안 나왔다고 그러면 다시 상승세를 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못 파셨다고 그러면 이제는 뭐 이렇게 쫓아가면서 팔 필요는 없다,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향후에도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이 다 좋았습니다. 아마 어제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사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오늘 좀 수익이 낮지 않았을까 싶은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뭐 썩 수익률이 좋지는 않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좋지 않았다가 오늘 살짝 이렇게 올라줬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에 추천드렸던 종목 위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 생각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따르실 필요는 없고요. 판단하시는데 도움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CS윈드는 제가 단골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오늘 특이사항은요, 외국인들이 한 14만 주, 기관이 한 7만 주 정도 이렇게 매수했습니다. 대단히 많이 샀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또 오늘 그 증권사들에서 한 세 군데에서 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이 이렇게 리포트를 언론에 이렇게 공개를 했을 때는요, 그 전에 기관이나 외국인들한테 이미 제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 우위를 많이 했는데 아마 이 리포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도 추측을 해봅니다. 먼저 이제 유진투자증권이 CS윈드는 가장 강하게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스트롱 바이, 그러니까 강력 매수다. 그리고 목표가 14만 원 이렇게 제시해 놨습니다. 이거 한참 전에 나온 그 목표가인데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주 내용은
그 덴마크 풍력 그 하단부 이쪽 그 기업 어제 인수했다 이제 그 어제 공시 나왔었는데요. 다들 그 블라트 인수 그 기업명이 블라트라는 기업인데요. 여기 인수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진투자증권에서도 그렇게 그 점을 높이 사면서 이렇게 추천을 해놨고요. 다월투자증권에서도 12만 원 목표가 제시하면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까지 사업 영역 확대, 이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 11만 5천 원 제시하면서요. 방금 말씀드린 블라트 인수 요건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CS윈드는 방금 말씀드린 M&A 이런 얘기가 아니어도 최근에 여러 가지 호재들을 지금 많이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RA 법안 관련해서도 보조금이 2029년까지는 근 한 2조가량 된다고 그래요. 금년에도 한 1,000억 가까이 받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해외에 투자해 놓은 것들 이제는 이제 실적으로 금년부터는 가시화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본업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 이제 M&A까지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M&A까지 했다 이런 거는 CS윈드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4.5%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그동안에 좀 주춤하다가 지금 올라와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보면 아직도 매수해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가격 같아요. 앞에 고점에는 아직 이렇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매물대를 훌쩍 뛰어넘었죠. 그리고 요 위로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CS윈드는 앞으로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새 장이 별로 좋지 않은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데 CS윈드 같은 거는 좀 마음 편히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제가 꾸준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서둘러서 살 건 아니고 주춤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사 모아가자. 한 1년을 두고 사 모아가면 수익률이 꽤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주 급하게 4.7%나 올라줬어요. 그렇게 올라간 데는 외국인들이 오늘 270만 주, 기관이 250만 주 이렇게 샀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렇게 꾸준히 제가 그 대충 봤을 때 한 1000만 주가량 외국인들이 산 것 같아요. 기관들이 한 500만 주 넘게 이렇게 샀고요. 최근만 따졌을 때.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물량이 아주 상당히 특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7% 올라줬는데요.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6,000원대에서 지금 7,500원이니까 한 20% 정도 올라줬죠. 오늘 오른 것까지 합치면. 많이 오르긴 했지만요. 주봉으로 보면 아직도 그렇게까지 높은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물론 쫓아가서 살 필요는 없겠지만요. 절대 가격으로 봤을 때 조선업종은 꾸준히 이런 상향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수주 잘 들어오고 있고요. 한 3, 4년 동안은 걱정이 없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믿을 만한 최근 들어서 업종이 아닌가. 금년에 이제 흑자 전환한다고 그러면 조선업종 전체는 같은 흐름을 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것도 이렇게 대단히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다들 이렇게 모양들이 좋습니다. 이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좀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진득하게 좀 이렇게 가지고 가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SPG도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마음고생 좀 하고 계실 텐데요. 고점에서 파신 분도 계실 거고 못 팔고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끌려 내려온 분도 계실 텐데 뉴스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SPG에 상당히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떠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지금 우주산업, 로봇, AI 관련주를 집중적으로 담은 ETF를 이달 말 출시한다 그렇게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이 내용 중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ETF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5.2%, SPG를 5.1% 여기다 이제 그 매입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SPG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달 말이면 이제 거의 다 왔죠.
최근에 ETF 이제 배터리 소재도 그렇고요. 이렇게 ETF를 설정만 해놓으면 돈들이 뭐 천억 단위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예전에 이제 저번 달 28일인가 삼성증권에서 AI 관련해서 기업 설명회를 했는데요. AI 설명회죠. 자산 300억 되시는 분들이 300명이 그 설명회에 참여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그만큼 큰 손들이 돈 많으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돈 많으신 분들이 마땅히 투자처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흐름의 일환이 아닌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지금 ETF 방금 말씀드린 우주산업, 로봇, AI 이쪽에 지금 설정을 했다는 것은 이쪽이 인기가 좋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 있고 SPG도 5.1%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설정이 되면 무조건 사야 되겠죠. SPG가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좀 들어올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PG가 모처럼 기분 좋은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이제 팔 필요 없다 생각되는 게요. 이렇게 보면 앞에 저점까지 이렇게 딱 왔어요.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미끄러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그림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ETF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앞에 저점은 깨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 파시고 계신다고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되겠죠. 네, 다음은 이제 집스앤미디어가 모처럼 오늘 이렇게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한 3, 4일 동안 조마조마하셨을 텐데요. 먼저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요. 요 추세가 깨지지 않고 살아있죠.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면서 추세를 이렇게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한 3일 빠졌다가 오늘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집스앤미디어는 자율주행차나 전기차 이런 쪽에 그 영상을 필요로 하는 쪽 이런 쪽에다가 IP를 로열티나 라이센스 형식으로 이렇게 대여해주고 그걸로 매출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뇌 사업이다. 상당히 기술로 앞서 있는 그런 그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제 GPU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NPU까지 신경 처리 장치 이런 것 관련해서 기술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저번에 이제 그런 공식까지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그 호재가 있다고 그랬죠. 이쪽 그 IP 시장이 중국의 그 하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글로벌 그 IP 시장의 한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중국하고 이제 이쪽 그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 틈새 시장을 지금 집스앤미디어가 뚫고 들어가고 있다. 그런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급등했기 때문에 이 급등 후에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추세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 팔고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요 상투권에서 혹시 파신 분이라고 그러면 밑에서 다시 들어갔다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좀 수익이 났을 것 같은데요. 좀 가지고 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 가지 GPU, NPU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 집스앤미디어는 가장 유망한 기업이다,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또 현대로템 제가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대로템은 오늘 이제 수급에서 좀 특이사항이 외국인들이 59만 주 매수 했습니다. 최근 한 10일간은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팔았는데요. 또 그 전에는 많이 샀었습니다. 현대로템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 그래서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 한 일주일간은 이렇게 매도 우위하다가 오늘 다시 59만 주 이렇게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면 많이 올라가고 팔았을 때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 59만 주 사면서 이렇게 다시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은 제가 봤을 때 큰 추세로 봤을 때 물론 이렇게 변동성은 좀 큰 편이지만 추세로 보면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면서 그대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주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로템뿐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와 에어로스페이스 여기도 이렇게 좋고요. LIG 넥스원도 최근에 좀 주춤하다가
오늘 이렇게 앞에 고점을 뚫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산업종은 제가 보기에 전체 우리 그 수출 동향이나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호재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이어질 만한 그런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오늘이 이제 하루 이렇게 반짝 반등은 했지만 아직도 시장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불안 요소가 상승 요인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마을금고 얘기도 지금 아직 제가 보기에는 깔끔하게 마무리된 건 아니다. 그 외에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또 건설사들까지 포함해서 아직도 불안 요소를 굉장히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요. 언제 또 이렇게 또 악재가 쏟아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을 해준 거는 그동안에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기술적 반등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기관들이 그동안에 물량을 한 2조 가까이 이렇게 쏟아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이 주춤했다고 그러면 오늘은 또 약간 플러스가 나면서 시장을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물량도 조금 앞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한 3조가량 팔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물량이 앞으로도 좀 불안하면 좀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급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각별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